나는 아빠다. 집안에 불을 끄고 아이들이 모두 잠든 조용한 밤이면 창문 너머 달빛을 바라본다.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달빛을 보며 마음도 같이 흔들린다. 장바구니 물가는 점점 무겁다. 전기세 고지서는 매달 불안하다. 집값은 높아지고 아이들의 학비와 앞으로의 생활비는 걱정만 늘어난다. 나는 점점 더 깨닫는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걸.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이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아빠는 언제나 아이들을 떠올린다. 처음 걸었던 날, 두 손 잡고 뛰어놀던 순간, 잘못 부른 노래에 까르르 웃던 표정.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미소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걱정한다. 비트코인이 채굴 산업이, 전력과 기술이 우리 삶에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 나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남겨주고 싶다.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도 고민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뉴스 한 줄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사상 최고치. 겉으로 보면 단순한 숫자일 뿐이다. 하지만 이 한 줄은 경고이자 동시에 가능성의 신호다. 왜냐하면 이 난이도라는 수치는 단순한 기술 용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과 아이들의 기회, 자유와 권력의 균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채굴 난이도가 뭔지부터 풀어보자. 가장 쉽게 말하면 보물찾기 게임의 난이도다. 비트코인 채굴은 전 세계 컴퓨터들이 동시에 퍼즐을 푸는 게임이다. 누가 먼저 정답을 찾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처음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을 때 퍼즐은 쉬웠다. 작은 방 안에서 숨은 보물을 찾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자가 늘어나고 컴퓨터가 강력해지면서 퍼즐은 너무 빨리 풀리게 됐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스템은 스스로 난이도를 조정한다. 블록은 10분마다 하나씩 만들어져야 한다. 정답이 너무 빨리 나오면 퍼즐을 더 어렵게 만들고 너무 늦게 나오면 퍼즐을 쉽게 만든다. 이게 바로 채굴 난이도다. 최근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채굴 난이도는 무려 142조 3천억이다. 이 말은 2009년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 지금은 142조 3천억 배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해시레이트는 무엇일까? 해시레이트는 네트워크 전체가 1초에 몇 번이나 퍼즐을 시도하는지, 즉 도전 횟수를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동전 던지기를 한다라고 해보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연속 10번 나와야 상을 주는 게임이라면 난이도는 그 조건을 말한다. 그리고 해시레이트는 1초에 아이들이 동전을 몇 번 던지는가를 의미한다. 지금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초당 1.1조 해시다. 즉 전 세계 모든 채굴 장비가 합쳐서 매초 1조 번이 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규모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 그렇다면 왜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갔을까? 첫째, 더 효율적인 장비가 대거 투입되었다. 새로운 채굴기들은 전기 소모가 크지만 성능이 훨씬 좋아졌다. 기업과 채굴장이 대량으로 설치하면서 해시레이트가 급격히 올라갔다. 둘째, 값싼 전기를 가진 지역이 늘어났다. 밤에 전기가 남아도는 지역, 수력이나 지열처럼 저렴한 에너지를 가진 나라가 채굴에 뛰어든 것이다. 특히 정부나 대형 전력회사가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셋째, 대규모 인프라가 갖는 효율성이다. 큰 채굴장은 냉각 설비와 전력 안정성을 갖추고 유지보수 인력까지 투입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은 에어컨 하나만 더 돌려도 전기세가 감당이 안 되고 장비 한두 대 고장나면 곧바로 손실이다. 결국 개인 채굴자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공개 상장된 기업조차 전기요금과 장비 가격 때문에 압박을 받는다. 이제 채굴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본과 효율이 승부를 가르는 거대한 산업이 되었다. 여기에 국가들이 뛰어들기 시작했다. 파키스탄은 2025년 5월 2000메가와트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배정했다. 엘살바도르는 화산 지열을 활용하고 있다. 부탄은 수력 발전으로 채굴을 시작했다. 미국 텍사스주는 전력 회사들이 아예 채굴기를 전력망 운영에 통합했다. 수요가 낮을 때는 남는 전력으로 채굴기를 돌리고 수요가 급증하면은 채굴기를 꺼서 전력망을 안정시킨다. 이 방식은 에너지 기업들에게 추가 수익을 주면서도 개인 채굴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한다.
이제 채굴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에너지 관리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이 변화는 불안을 낳는다. 비트코인은 원래 누구도 지배할 수 없는 화폐였다. 정부나 은행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네트워크였다. 하지만 지금은 채굴이 중앙화되고 있다. 자본과 권력을 가진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철학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 만약 특정 국가나 기업이 해시레이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그들은 거래를 검열하거나 기록을 바꿀 수도 있다. 비트코인이 약속한 자유와 정반대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희망도 본다. 정부와 기업이 직접 뛰어든다는 건 비트코인이 이제 장난감이나 실험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가 전략과 에너지 인프라 속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이미 세계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는 신호다.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이 중요한가? 첫째, 가치 저장 수단이다. 돈이 무제한으로 발행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다. 둘째, 검열 저항성이다. 정부나 은행이 계좌를 동결하거나 송금을 막기 어렵다. 비트코인은 언제 어디서나 길을 찾아 흐른다. 셋째, 투명성과 신뢰다.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위조나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넷째, 글로벌 접근성이다. 은행 계좌가 없어도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든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다. 이건 금융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다. 물론 위험도 있다. 중앙화. 채굴이 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다. 환경 문제. 채굴은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 화석 연료에 의존한다면 탄소 배출이 심각하다. 정책 리스크. 정부의 세금, 전기 요금, 규제가 채굴 산업에 직접 영향을 준다. 자본 격차. 장비와 인프라를 감당할 수 있는 건 결국 대기업뿐이다. 나는 다시 아이들을 떠올린다. 내 아이가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갈 때 돈과 기술은 더 치열한 무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때 내 아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당한 제약 없이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비트코인은 그 가능성의 열쇠다. 위험이 크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결심한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자유와 신뢰를 지키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변화의 파도에 흔들리기보다 그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오늘은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숫자는 단순한 기록 갱신이 아니다. 보안이 강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개인은 점점 밀려나고 국가와 기업이 중심에 서고 있다. 비트코인은 철학과 현실 사이에서 긴장을 겪고 있지만 그 과정을 거치며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다. 나는 아빠로서 이 변화를 기록하고 싶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작은 힌트와 위로가 되어 함께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전하고 싶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읽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